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2020년도 1회 인사 1급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 ERP, 경영신과 ERP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봅시다. ERP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사적 자원관리고요. 자, CRM 요거는 고객 관계 관리. 네, 요거는 네, CRM 요거는요. 고객 관계 관리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RM 요거는 이제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부,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요, 통합을 해요. 그래서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게 CRM입니다.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든가, 뭐 VIP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CRM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전사적 자원 관리와 이런 고객 관리, 고객 관계 관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ERP와 CRM 간의 통합으로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전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 잘 돌아갑니다. 라고 해서 1번은 무리 없이 맞는 설명이고요. ERP 시스템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백오피스랑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프런트 오피스는 이제 고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고객 대응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은 이제 CRM, 가장 고객과 밀접한 곳에 있는 CR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백오피스는 이런 CRM 시스템, 고객을 앞에서 대응하는 고객 대응 활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걸 지원하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든가, 뭐 전산을 제공한다든가, 전산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잘 돌아가게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백오피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 부분은 CRM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고객 대응 활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 백오피스 시스템이다. 뒤에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두 개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인데요. CRM 시스템은 조직 내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 체계와 공유하기 위한 이 부분인데, CRM 아니고요. 요거는 확장형 ERP 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요거 있었습니다. KMS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식관리 시스템, 확장형 ERP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CRM도 그렇고요. KMS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은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 일단 CRM 부분으로 해서 틀린 문제가 되는 걸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확장형 ERP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왔다 보시면 돼요. 2번인데요.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클라우드에서 예전처럼 회사에 서버실을 따로 두고서 모든 시스템을 그 회사 안에서만 할 수 있지 않고, 뭐 원격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 관련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자원, 자, 인프라, 여기서 라스, 인프라는 라스, 그러니까 앞자만 딱 따서 포인트 잡으라고 했던 부분. 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라는 부분. 네, 플랫폼은 플랫폼, 플랫폼 맞습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라는 얘기고요. 네, 이거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의 약자 라스. 플랫폼 요거는 파스. 그리고 파스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가 아니네요. 네, 요거 파스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런 부분, 뭐 스토리지 이런 부분은 그 서버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라스에 가깝습니다. 라스. 요거는 라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의 핵심 어플리케이션, ERP, CRM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 SaaS 맞네요. 소프트 애저 서비스에서 S자. 네, 이렇게 해서
3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3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ERP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바로 나왔네요. 폐쇄형 아닙니다. 개방형이죠. 개방형. 다른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거 소프트웨어랑도 잘 엮입니다. 3번 정답. 4번 다음 중 ERP 도입 시에 구축 절차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것. 네. 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4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선 분석 단계 패키지 기능 투비 프로세스. 네, 요거는 설계 단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설계 단계에는 에지이즈 현황을 파악하는 건 분석 단계. 구축 단계에서 패키지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 패키지 설치하고 설계 단계. 구현 단계에서 시험 가동 평가. 예, 4번이 맞는 설명. 5번입니다.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 시 극적 개선 업무 프로세스 급진적 재설계 BPR이네요. BPR 바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BSC 오늘 균형 성과표라고 해요. 균형 성과표. 네,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전략 관리 성과 평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스라고 커머스 앳 라이스피드 칼스 이거는요 광속거래 약자예요. 광속거래 빛과 같은 라이스피드 광속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기업의 생산 관련 활동 뭐 제품 설계라든가 뭐 생산 공급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그 종이 문서를 표준화해서 다 디지털화하는 것을 이제 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EIS 이거는 그 이그제큐티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건 최고 경영자 시스템이에요. 최고 경영자 시스템. 네, 그래서 중역들이 주요 성격 요소에 관련한 기업 내외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경영혁신과 ERP 부분도 좀 더 새로운 걸 내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럴 때 기출문제 푸시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다음 중 인적자원관리 방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봅시다. 조직의 비전과 미션 일치. 예, 그렇죠. 맞고요. 특정 집단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다. 맞고요. 능력치 최대로 할 수 있다. 뭐 좋은 얘기들은 오케이. 자, 보안이 중요하므로 그룹 내부에서만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자, 비공개에서 공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 7번 다음 중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를 보다 경쟁력 있게 재편하는 혁신 기법입니다. 저 재편하는 부분인데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거는 재편한다라는 곳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리스트럭처링 재구축이란 얘기니까 재편하는 건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벤치마킹 이런 것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걸 벤치마킹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운사이징은 사이즈를 말 그대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줄인다든가 이런 형식의 것이 다운사이징,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요. 디베스티처 이거는 경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이제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매각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게 디베스티처. 그래서 감량 기업 정균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7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과정적 인사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과정적 인사관리랑 그리고 기능적 인사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적 인사관리 쪽은 계획이라든가 평가 조직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큰 그림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능적 인사관리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노동력 관리라든가 근로조건, 인간관계, 노동관리 이런 것들 기능적 인사관리에 해당되는 거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관리에 해당되는 게 과정적 인사관리가 아니라 기능적 인사관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직무평가 방법 중 분류할 직무의 등급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등급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각 직무 판단 등급에 분류하는 것, 분류법.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서열법은 말 그대로 서열을 매기는 거. 1, 2, 3순위 서열 매기는 부분이고요. 네, 점수법은 네, 점수법 요거는 이제 해당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점수를 부여해서요. 그 가중치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 주는 게 점수법입니다. 요소 비교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서요. 그 중심으로 해서 각 평가 요소를 대비시켜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요소 비교법이었습니다. 네, 10번인데요.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전체적인 값을 보다 작은 요소로 분할하고 나누어 종합의 숙련도 증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업 그래서 전문화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직무순환은 다른 A 직무에서 B 직무로 이동시켜서 다른 직무 해보게끔 하는 거고요. 직무할 때는 직무의 수를 늘리는 거, 직무에 충실하는 이렇게 책임감 같은 걸 늘려서 직무를 조금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게 직무 충실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외부 모집의 단점입니다. 자,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이 있어요. 내부 모집은 사내 공고를 통해서, 사내 게시판 이런 것도 통해서 내부에서 모집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내부 모집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탈락자의 사기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게 내부 모집의 단점이에요.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 조직 내에서 있던 사람인데 약간 좀 속된 말로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탈락자의 사기 저하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3, 4번은 외부 모집의 단점이에요. 12번 다음 중 시험이 당초에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 정확히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타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신뢰성은 일관성 있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신뢰성이고요. 정확히 측정했느냐라는 부분은 타당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해당됐었던 내용이었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단순히 특정인만의 적재적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직장 전체의 적재적소입니다. 그거는 균형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 일정한 부서에 너무 우수인지가 모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서 전체의 적재적소를 고려하는 건 균형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 관리의 원칙 중에 이제 균형주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4번 다음 면접 유형 중에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거. 다수의 면접자가 쭈르륵 앉아가지고 한 사람의 피면접자에게 질문하고 이런 방식 것. 예, 그 패널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위원회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네, 패널 면접이라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패널 면접입니다. 15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자,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학습자 집단이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런 거는 이제 행동지향적 교육 방식으로 해서 액션 러닝. 예, 요거입니다.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감수성 훈련은 이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이게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드 훈련은 이제 이렇게 격자 훈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아홉 단위로 이제 나눠지는 형식으로 해서 9.9형 인간.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일적인 면이 9.9형으로 해서 상당히 인간적인 면도 좋고 일적인 면도 좋은 과업도 우수한 그런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훈련이 그리드 훈련이에요. 격자 훈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역할 연계법은 말 그대로 다른 직무나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을 연계범으로서 이해하는 게 역할 연계법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교육 훈련 평가 방법 4단계 중에 결과 평가예요. 자, 4단계. 1단계는 반응, 2단계는 학습, 3단계는 행동, 결과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누어졌던 부분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만족도 부분입니다. 이거는 반응을 보는 거고요. 자, 요거는 실습 시뮬레이션 통해서 측정하는 거. 네, 요거는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 네, 3번. 자, 조직의 효과성 증감 정도를 파악하는 거. 네, 요게 결과죠. 결과. 요게 맞는 얘기. 4번은 얼마나 전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이라서 이게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17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작업 집단 내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서 상사 부하의 갈등 심화시하는 전환 배치. 전환 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인간관계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는 교정적 전환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 문제, 상사 부하 갈등 심화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한 전환 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네, 18번 문제. 다음 중 개인적인 경력 계획 달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게 되는 단계는 경력 개발 단계에 해당이 돼요.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경력 목표는 구성원 개인이 경력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가 경력 목표고요. 경력 목표가 세워지면 그 설정된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게 경력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해나가는 게 경력 개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대한 내용이라서 경력 개발은 조직이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인데요. 다음 중 변화 유도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자, 변화 유도자가 이제 변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네, 약간 보기 힌트가 있네요. 구성원들의 변화의 필요성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그래서 유도자 이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사람은 구상하는 변화 구상자. 네, 큰 그림 잡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무 현장에서 지도 관리하는 자는 네, 변화를 실천하는 변화 실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외부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수행이기 때문에 이건 외부 상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20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자, 조직 내에서 리더만이 조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는 형태의 리더십, 본인이 스스로 리더십을 갖는 셀프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셀프 리더십. 21번입니다. 다음 중 임금체계 결정 기준으로 그 연결이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필요가치 기준 필요가치 기준은 굳이 따지자면 연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종업원 가치 기준에서의 필요가치 기준 연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수행 능력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직능급에 적절한 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결과 가치는 결과에 따라서 성과를 주는 부분이 성과급이 좀 가깝다 보시면 되겠고, 직무 가치 기준은 직무급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인데요. 다음 중 자격급 임금제의 단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자격급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거라든가, 기사라든가,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형식의 일정한 자격에 대한 것을 갖고 있게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겠다라는 게 자격급 임금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직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형식적 자기 기준 강조가 됩니다. 자격증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소홀하고 자격증 따려고 혈안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단점에 해당되고요. 4번 절차 복잡하고 직무 수행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직무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급은 직무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직무급을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번은 직무급의 단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은인데요. 네,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이 있는데, 자, 교육 및 경력개발 급식 의료보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건강보험 같은 이게 사회보험, 사회보험보단 사회보험 이렇게 합시다.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게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이고요. 퇴직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23번은 4번이 정답. 24번입니다. 다음 중 복리후생 제도의 설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에서 설계해야 되고요. 종업원 욕구 충족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수혜 범위는 가능한 넓게 하면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4번이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욕구 조사를 해서 설계하면 참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틀리죠. 종업원이 원하는 게 방향으로 가려면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 25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할 때요. 근로자 제출 서류를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가 나 요런 소득공제를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신고서를 내게 되는데, 신고서를 낼 때 부차적인 서류로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신청서 부분을 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번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원천징수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에서 매월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인데요. 자, 근로자가 장시간 근속하고 고령으로 퇴직하는 경우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위해서 퇴직금 관리 기간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임금 지급하도록 하는 거, 네, 이 퇴직연금 제도죠. 그래서 퇴직금 관리 기간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부분. 퇴직금이 회사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면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어렵게 되거나 하면 퇴직금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퇴직관리 기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그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게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됩니다. 27번이에요. 소득세 과세의 방법 중에 소득 원천이나 유형이 다른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하나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는 거. 자,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 종합소득.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입니다. 네, 그리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는 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해당됐었고요. 그리고 분리 과세하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용직소득. 네, 종합소득은 참고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배, 부사, 금융, 기타 소득까지. 이게 종합소득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근로자가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나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근무 시간 요거 24시간 선택제 근무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게 글로벌화된 회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과 우리나라 거의 반대로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24시간에서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24시간 선택제 근무제로 점점 확대가 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이런 근무제도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네, 집중 근무제는 일정한 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일정 시간대에는 뭐 회의나 뭐 통화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서 하는 집중 근무할 수 있는 근무제, 집중 시간을 두는 게 집중 근무제입니다. 원격 근무제는 회사 안이 아니라 뭐 다른 환경에서도 원격적인 환경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게 원격 근무제. 파트타임제는 짧은 시간에 근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9번 다음 중 근로유형에 대한 특징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원격 근무제는 이런 재택근무제 등 환경을 활용해서 원격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 맞는 얘기. 교대 근무제,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대 정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집중 근무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교대 근무제는 근무를 교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3교대제 형식으로 해서 뭐 8시간, 8시간,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교대 근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제 근로시간제 부분 이런 것도 맞으니까 내용 읽어주시고 넘어가세요. 네, 30번 다음 중 동일한 직능을 가진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조합 형태, 가장 오래된 형태.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가 산업혁명 그때 시절에
직능을 가진 그 전에 사용하기 이전에 뭐 금속 금속재를 만들거나 이런 제조가 강한 뭐 인쇄를 하신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뛰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자기네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서 직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형태이고 이게 노동조합의 시작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형태이면서 경제적 이익 확보하기 위한 부분, 상당히 배타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사실상 많은 영향력을 좀 잃긴 했습니다. 네, 여튼 2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31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및 전력 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행하여지는 교섭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통일교섭에 대한 내용이네요. 통일교섭. 전국적,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교섭을 크게 교섭하는 게 통일교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집단교섭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여러 개의 기업 집단과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형태. 대각선 교섭 같은 경우는 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나 뭐 의료보건노조 등의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요, 이에 대응하는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사이에 행해지는 교섭이 대각선 교섭. 기업별 교섭은 하나의 사업장 또는 기업을 단위로 해서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노조가 교섭하는 게 기업별 교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32번입니다. 종업원들이요,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조합원들이 단체 교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입회비,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에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무임승차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영어로 쓰라고 해서 이게 에이전시 숍이거든요. 에이전시 숍인데 이게 좀 한글로 쓰면 좀 괜찮았을 텐데 영어로 쓰라 그래가지고 그 영어 울렁증 어쩌라고 이겁니다. 에이전시 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에이전시가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33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쟁의행위가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행정과정의 직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거치는 특별한 조정 절차, 상당히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긴급하니까 상황이, 긴급 조정으로 해서 그 문제의 답은 긴급 조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가 뭐 그래도 좀 괜찮았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었어요. 네,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학신과 ERP 부분 내용들이 점차 좀 다양화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기출문제 푸실 때도 경영학신과 ERP 부분은 다른 뭐 회계나 생산이나 뭐 다른 뭐 물류, 다른 모듈에 있는 기출문제에 있는 그 경영학신과 ERP 부분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것도 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